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의 마지막 주제인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평형 그림은요, 물질의 상태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함수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왜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나타냈을까요? 질문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상태가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변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의 상태는 지금까지 배워온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상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이 변화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상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상평형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상평형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물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상변화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상평형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상평형이라고 하면요, 상평형, 물질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상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임이 서로 평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얼음과 같이 공존할 때 얼음이 녹는 속도와 물이 어는 속도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얼음이 공존하면서 얼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한 동적 평형 상태를 물질이 이제 두 가지 상이 같이 동적 평형 상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개념을 짚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상평형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중점, 녹는 점, 정상 녹는 점,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점. 자, 이러한 단어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상평형 그림을 들여다보면요. 물질의 대표적인 상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상이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을 하얀색 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체와 액체 사이에 경계선, 이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선 위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즉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액체와 기체가 상평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곡선 형태의 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계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경계선들은 모두 다 온도와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상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 삼중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중점은 영어로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점으로 찍었는데요. 자, 이 삼중점은요, 물의 경우에는 압력이 0.0060 atm이고 온도는 0.0098 섭씨 온도입니다. 특별히 삼중점에서의 압력과 온도를 특별히 P3, 여기에서 3는 트리플, 숫자 3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이 트리플에서 온 숫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3는 역시 트리플 템퍼러처, 템퍼러처 at 트리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얼음의 녹는 점. 자,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어는 점은 같죠. 예,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그 물질의 상변화를 통해서 녹는 점이 무엇인지, 어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물의 어는 점이 몇 도일까요? 또는 물의 녹는 점이 몇 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관례적으로 아마도 0도씨, 섭씨 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를 우리는 이제 멜팅 템퍼러처라고 해서 TM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녹는 점에 대해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알아왔었던 녹는 점 있죠? 제가 왜 하필 오늘 배워야 될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녹는 점과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표시했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었던 녹는 점은 사실은 정상 녹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의 어는 점, 즉 0도씨, 여기 있죠? TM이라고 적혀 있는 멜팅 템퍼러처가 있는데요. 단위는 섭씨 온도입니다. 자, 이 0도씨가 바로 녹는 점이라고 알아왔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정상 녹는 점입니다. 자, 정상 녹는 점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녹는 점을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상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기 상표형 그림에 답이 나와 있는데 녹는 점은 결국엔 뭔가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입니다. 물이라면 얼음이 물로 녹는 온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표형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연습을 해보면 자, 압력에 따라서 녹는 점이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 압력이라고 해봅시다. 이 압력에서는 녹는 점이 어디죠? 이 지점 밑으로 X축으로 선을 그어보면 바로 이 온도가 녹는 점이겠죠. 이 온도를 넘어가면 이 압력에서는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압력을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압력을 좀 더 낮춰서 이 압력에서는 어떨까요? 압력을 낮추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점에서의 온도가 되는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의 온도가 녹는 점이 됩니다. 여기죠? 자, 녹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요. 압력 조건을 제시를 해야만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물의 녹는 점이 몇 도야 해서 물의 녹는 점은 0도씨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얘는 녹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1atm 조건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녹는 점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무엇이냐? 정상 녹는 점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를 하자면 정상 녹는 점은 1atm 조건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녹는 점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녹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녹는 점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히 녹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압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로지 정상 녹는 점을 물어봤을 때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1atm 조건일 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이고 물의 경우라면 섭씨 0도, 즉 0도씨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 녹는 점과 정상 녹는 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데요. 마찬가지로 끓는 점과 정상 끓는 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그냥 100도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일링 템퍼러처죠.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렸다는 뜻입니다.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은 바뀌기 때문에 압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끓는 점을 물어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렸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섭씨 100도씨는 그럼 무슨 온도냐? 정확한 의미에서는 정상 뭐예요? 끓는 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압력이 1atm일 때 자, 선을 그었어요.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상 끓는 점과 정상 녹는 점은 모두 압력이 1atm일 때예요. 그래서 1atm 조건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고체와 액체가 변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가 바로 0도씨입니다. 여기가 멜팅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압력에서 액체와 기체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온도가 뭐예요? 섭씨 100도씨인데 이 온도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그러한 관례,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바꿔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유식한 거고,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더 체크해야 될 개념을 들여다볼게요.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점 다 임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용어들인데요. 이 용어들을 각각의 정의를 들여다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밑에 있는 상평형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자, 상평형 그림에서 임계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이 여기 보시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끝자락에 점으로 찍혀져 있죠. 자, 이 임계점은요, 액체와 기체상이 나누어져 있는 곡선의 끝에 있습니다. 자, 여기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를 상을 분리할 수 있는 경계선, 다시 말하면 액체와 기체가 서로 공존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 곡선이죠. 이 곡선의 끝자락이 있어요. 이 끝에 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자, 이 임계점이 무엇이냐? 이 임계점에서는요,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계점도 역시 임계 온도라고 하는 크리티컬 템퍼레처 TC입니다. 기호로는. 그 다음에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프레셔 PC라고 하는 이 압력, 즉 이 온도와 이 압력, 다시 말하면 임계점에서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는요, 액체의 성질도 없고, 액체의 성질도 가지면서 기체의 성질도 가진, 그런데 액체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기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물질의 형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러한 초임계 유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상태를 우리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도 있고 기체처럼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산되는 그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형태. 그게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계점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임계점에서의 온도와 압력,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두 용어의 개념을 분리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계 온도는 무엇이냐? 자, 임계 온도는 영어로는 TC, 크리티컬 템퍼레처고요. 그 물의 경우에는 약 374도C 정도 됩니다. 자, TC는 대략 374도C 정도 되는데 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계 온도에서는요, 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증기를 액체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가 임계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보다 높은 영역은 바로 이 오른쪽,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영역이죠. 이 온도 영역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안의 구간에서는 뭐죠? 초임계 유체 구간이에요. 기체와 액체가 분리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 성질을 둘 다 가진, 그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온도가 바로 크리티컬 템퍼레처, 임계 온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임계 압력은 무엇일까요? 자, 임계 압력은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임계 압력은 임계점에서의 압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은 아닙니다. 역시 임계 온도도 임계점에서의 온도가 임계 온도이고, 임계 압력은 임계점에서의 압력을 의미하는데요. 임계 압력을 좀 더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임계 압력은, 크리티컬 프레셔는 임계 온도에서 액체를 넣는데, 액체를 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지금까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온 학생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임계점, 임계 온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예리한 학생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교수님, 분명 임계 온도에서, 자, 임계 온도에서 이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증기를 액체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액화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온도에서 액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하면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설명이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압력은 임계 온도에서 액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 정의는 사실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액화 자체가 임계 온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계 온도를 넘어가야만 임계 온도를 보다 더 낮아야만 액화를 시킬 수 있지, 임계 온도를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임계 온도부터는 액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임계 압력은 임계 온도에 접근할 때의 포화 증기압의 극한값입니다. 갑자기 헷갈려지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임계 압력을 PC라고 제가 정의를 했죠. 그리고 어, 온도가 리미트, 이제 극한을 취합니다. 온도가 임계 온도에 가까워질 때, 그때 기체와 액체가 만들어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만들어내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기체와 액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증기압이 존재할 건데, 이 증기압이 그때 온도가 임계 온도로 가까워질 때, 이 포화 증기압이 바로 뭐예요? 이 포화 증기압의 극한값이 바로 임계 압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온도가, 사실은 이제 온도가 임계 온도일 때는요, 액화시킬 수 없어요. 예, 이미 임계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을 증가시켜도 액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평형 그림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어떤가요? 마지막 끝점에 도달하는데, 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압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상평행 곡선의 끝에 존재하는 압력을 기준점처럼 표시를 해주어야 하고, 이 임계점에서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사실 이 압력에서 액화를 시키는 압력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에서는요, 이 압력을 초과해야만 액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순적인 설명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헷갈리면요, 그냥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은 임계점에서의 온도와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계압력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이 임계온도에서 액체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계점, 임계온도, 임계압력에 대한 정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상평형 그림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면요, 물의 상평형 그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평형 그림은 이제 물이었고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림도 있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실생활 속의 다양한 주요 화합물들의 상평형 그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상 원하는 물질의 상을 얻어내고자 할 때 온도와 압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상평형 그림을 이용한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한 해석도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 끓는 점과 정상 녹는 점에 대한 개념 정리 명확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상평형 그림 수업을 마치면서 11장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용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수업으로 이제 다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